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탈표 색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비명계 일각에선 이를 비판하며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 아침부터 친명계 의원 입에선 비명계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드시 가결 책임을 묻겠다며 적개심을 숨기지 않은 데 이어 이 대표 사퇴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장엔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을 거라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옥중에서라도 대표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체포안 가결 당시 나온 이탈표를 두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배신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며 색출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도부 역시 해당 행위다, 등에 칼 꽂는 거다, 가증스럽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른바 문자폭탄 등 자신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일부 의원들은 부결표를 던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최고위원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비판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지금 현재의 최고위원들이 아주 직접적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현 지도부를 배제한 새로운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강성 지지층의 색출 작업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겐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도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당직이 갑자기 공석이 됐기 때문인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광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의사일정 등의 협상을 맡은 주요 당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랴부랴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저희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는 25일 9월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로서는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회의에 올릴 구체적 안건 등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되게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또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민의 그 어떤 민심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터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수록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도 발목이 잡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긴급의총 등 각 당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 90여 건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흉악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법과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10월 중 본회의는 사실상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추가로 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로 지정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할 일을 담담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오후 퇴근길에 이 대표 영장 심사 준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더 보탤 말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해 이 대표 구속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달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에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본인의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기 동안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던 김 대법원장은 이번 퇴임사에도 이를 11차례 반복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의료법이 모레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심야 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4천 원가량 될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22% 저렴했고요. 가격이 부담되고 번거롭다면 간소화한 차례상이 대안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풍습입니다. 하얀색은 서쪽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4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0.3%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4% 소폭 떨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 여파로 사과 등 과일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게 찾아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할인 사업과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 할인 가격을 포함할 경우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9만 4천 원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7.4%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낫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여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7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20에서 30%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소화한 차례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차례상 비용을 따져봤더니 평균 12만 2천여 원으로 전통 차례상보다 60% 저렴합니다. 간소화 차례상은 기존 전통 차례상보다 10개 줄어든 18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시에 올라가는 개수와 중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가족 수가 줄어든 요즘 추세를 반영한 만큼 치솟은 물가 부담은 물론 차례상 준비가 여의치 않은 가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치솟는 물가 탓에 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카드사들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야 할 건 많지만 선뜻 장바구니 안에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가격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오른 물가 탓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만 더 길어졌습니다. 작년 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제 3개 먹을 거 2개 먹어야죠. 과일이 많이 올랐어요. 오래간만에 모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 며칠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좀 물가 부담 많죠. 네, 근데 야채 이런 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카드사로서는 대목을 맞은 셈이지만 이렇게 치솟은 물가 속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사용을 유도하는 혜택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사카드로 추석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상품권을 주거나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아예 장보기에 특화된 카드까지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결제하면 최대 10% 할인해주는 게 가장 많습니다. 한 카드사는 실생활에 밀접한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생활 잡화점에서 장을 볼 때 몰아서 혜택을 주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유통점을 이용하시면 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예 할인보다 적립에 초점을 맞춘 카드 상품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들을 철저히 좀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자기의 구매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을 하시되 너무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을 하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무엇보다 전월 사용 실적이나 연회비 등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른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최근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동무는 파종 시기에 침수 피해를 입었고 감귤은 열과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파종을 마친 월동무 밭입니다. 주말 내린 폭우로 잠겼던 3천여 제곱미터 농경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나와야 할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밭이 침수되면서 파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일찍 파종했던 월동무 밭도 지난 주말 폭우가 휩쓸고 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힌 월동무 싹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에 내린 많은 비로 월동무 밭에 심어놨던 싹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서 다시 파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성산 지역에 9월 역대 2위인 시간당 74.7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월동무밭 약 2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 초까지 재파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파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 번 침수 피해를 입은 월동무는 각종 병해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농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날씨로 그랬고 이번 지금 재파가 들어가게 되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뿌리 작물이라 갖고 뿌리 쪽에 피해도 아마 클 것이고 이제 지금은 눈에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 이게 무가 점점 하나둘씩 죽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일 것 같아.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시작한 감귤도 품질 관리에 비상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 감귤이 썩어 들어가는 역병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일 내로 처방을 안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병이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증상이 나온 다음에는 약제 방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나오기 이전에 역병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역병이 걸렸던 포장이나 아니면 물 빠짐이 나쁜 포장,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예방 위주로 약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비로 월동물을 포함해 메밀과 당근 등 주요 작물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은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치료비 강요 여부 등을 경찰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수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그제 기자들과 만나 고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A씨에게 사비로 8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수 청장은 또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A씨의 업무 방해 혐의가 상당히 확인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자녀가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악성 민원을 제기한 걸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의 근무지로 알려진 농협지점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북서울농협은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A씨가 근무하는 북서울농협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기 발령과 직권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력범죄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제도를 비교해보면 해외보다 금액은 턱없이 적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차에 치인 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김혜빈 씨. 남겨진 가족이 받아든 건 김 씨의 치료비 3,5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첫 상담 당시 지원해줄 수 있다던 치료비는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중대 피해 사안으로 보고 치료비를 해결해줬지만 장례와 안치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4분의 1가량인 4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지원받은 한 달치 생활비 1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혜빈이도 너무 어려가지고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자의 벌금 중 8%를 떼어내 피해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30억 원. 기관 운영 등 간접 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 직접 지원비는 4분의 1 수준인 2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경우 1인당 피해 지원 한도액도 4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천억 원의 예산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조성합니다. 어려움은 있죠. 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사회 이게 사실은 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책무도 있죠. 그러면 지금 기금이 피해자한테 지원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범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운전으로 사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그리고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이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금뿐만 아니라
범죄 이익 몰수금이나 과태료도 피해자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밤중 서울 강남에서 역주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대마를 피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대마 양성 반응을 보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을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밤 서울 역삼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동승자 B군은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호기심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A군이 이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서 특별한 시각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강원 지역 도시를 3년 주기로 옮겨가면서 열리는 강원 트리엔날레인데요.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축제입니다. 추석 연휴에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 아이들은 작품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캐릭터로 가득 채워진 그림. 색을 입히고 작품을 완성하는 건 아이들의 몫입니다. 작가도 생각지 못한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가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고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도시 한 곳에서 3년간 진행돼 트리엔날레라 불리는 강원국제예술제가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폐교나 군사시설, 사용하지 않는 축제장 등 유휴 공간을 예술 전시장으로 꾸미는 시각예술축제. 지난해 평창으로 무대를 옮겼고 올해는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133명 어린이 작가와 19명 성인 작가가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순수함이라든지 다른 시각, 저는 그래도 그 예술가이긴 한데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시각들을 접하고 그 아이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축제장 한쪽에 채워진 미술영재 특별전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남다른 창의력과 표현력을 드러낸 40여 개 작품. 아이들의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기회만큼은 그래도 부모님들은 좀 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거고요.
시각예술축제를 표방하지만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이번 축제. 아이들의 순수함과 무한한 상상력이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이번 강원키즈 트리엔날레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곳 평창에서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축제인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9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예술은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고 사진이 갖는 본연의 가치, 그 힘을 표현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 한편에 놓인 탁구대를 찍은 사진. 탁구대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빨래터이고 나들이 장소이자 새들의 쉼터입니다. 시간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피사체의 기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진이 가진 비교의 힘을 표현한 전시입니다. 노출 시간을 최대한 늘려 멈춘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을 한 번에 담은 사진은 마치 계곡을 흐르는 물과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작가는 도시의 무질서 속에 드러난 균형을 표현했습니다. 사진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독특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찍게 되면은 그걸 비교했을 때 시간의 흐름을 단번에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대구에서 9번째 사진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찰나의 순간을 담는 등 사진 본연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골라 전시했습니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 사진의 매력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10개의 소주제를 세분화시켜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특성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진의 영원한 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미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 수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바다에서 공동 수중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군 구조지원정 한 척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향해 출항합니다. 조사 지점에 도착하자 지자기 센서와 소나 등 수중 탐지 장비를 고속 단정에 옮겨 싣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6.25 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아 나선 겁니다. 1953년 1월 부산 K9 비행장에서 이륙한 뒤 해상으로 추락한 미공군 B-26 폭격기 한 대와 조종사 등 실종된 미군 3명이 대상입니다. 연안 면적 약 20제곱킬로미터 해역에서 진행된 한미의 첫 수중조사. 조사팀은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를 끌고 다니며 수심 약 5에서 25m 바닥을 샅샅이 훑습니다.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는 잠수사들이 투입돼 수중조사를 벌입니다. 한미가 1단계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특이 지점이 식별이 되게 되면 2단계 잠수사 등이 투입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이번 조사에 잠수사와 수중 고고학자 등 전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수중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입니다.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세계기상기구 WMO의 지역급 관측소로 승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9일 세계기상기구가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를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소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급 관측소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37종의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합니다. 울릉도는 포항과 안면도, 고산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지역급 관측소가 됐습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현장 판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2주 먼저 시작됐습니다. 당국의 애플 금지령과 화웨이 외국 소비 열풍이 무색할 만큼 새벽부터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매장 문이 열리자 장사진을 쳤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 겁니다. 1등의 영광은 학교도 안 가고 매장 앞에서 밤새 기다린 17살 고등학생이 차지했습니다. 我是凌晨1点的。为什么来的这么早？就是想做第一个进店的人嘛。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던 매장은 특별히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보다 빠른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 예약자들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물건을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새벽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因为对于女孩来说，手腕子其实大的还会比较沉，然后它材质变化了以后，觉得还挺吸引我。 중국 대졸자 평균 월급만큼 비싼 물건이지만 한 번에 여러 개씩 사들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밤 인터넷 사전 판매가 1분 만에 매진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당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에도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지난달 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애국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화웨이 매장엔 이젠 찬바람만 붑니다. 虽然它众所周知的原因，它很棒，它继续用了它的芯片，但是就功能性而言，我并没有感到很兴奋。 화웨이는 오는 25일 불과 한 달 만에 신제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13년 전 멍한저우 회장이 캐나다 억류에서 풀려난 날로 이번에도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던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 출신 선수들을 사실상 입국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스포츠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스포츠부 장관의 아시안게임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문제 삼은 선수들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지역 출신의 여자 우슈 선수 3명입니다. 중국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던 이 선수들의 여권에 공식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스테이플러로 찍어붙인 비자를 준 겁니다. 이른바 스테이플드 비자는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인도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식 비자가 없으면 인도에서 출국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선수들 입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이 목표를 정해 미리 준비한 방식으로 선수들을 차별했다며 아시안게임 정신과 경쟁국 선수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스포츠부 장관의 아시안게임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청두에서 열린 세계 대학생 경기대회 때도 이들 선수 3명을 같은 방식으로 차별했고 인도는 팀 전체 참가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चाइना ने जो कदम उठाया वो इलीगल है, अनएथिकल है। ओलंपिक चार्टर के अंदर किसी खिलाड़ी को किसी राजनीतिक कारण से आप भेदभाव नहीं कर सकते हैं उसके साथ। 하지만 중국은 문제될 게 없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They gave them visa. They can enter in China. But unfortunately, these athletes didn't accept this visa. 맞댄 국경 길이만 약 3,500km인 중국과 인도는 1962년까지는 전쟁을 벌였던 사이 실질 통제선만 긋고 대립하고 있어 3년 전에도 인도 북부 지역의 군사 충돌로 수십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1년 미뤄 열린 아시안게임이지만 정치적 갈등까지 접어두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가뭄과 홍수, 화재 등으로 심각한 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며 고속도로 점거에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이 수만 명의 시위대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와 미국의 허리케인, 인도의 집중호우 등 올해 일어난 수십 건의 자연재해가 화석연료 때문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macht gerade viel zu wenig gegen die Klimakrise und tut gleichzeitig zu wenig, um die Menschen abzusichern und zu unterstützen. 네덜란드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경찰의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구 13억 명의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 위기 원인 제공은 훨씬 적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Nigerians are depending on this energy, but it's also killing us. If we can use renewable energy, it will be better for both the Nigerians and our lives. 미국 뉴욕에서도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화석 연료 퇴치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여름 뉴욕시를 덮었던 산불 연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위대는 더 격앙됐습니다. What he needs to do in order to earn youth votes and win the 2024 election is to end fossil fuels. 전 세계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홍수와 가뭄, 대형 화재 속에 시위는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기후 목표 정상회의 연설에도 빠지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타이완의 한 공장에서 어제 오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어제 오후 5시쯤 핑둥현 과학기술산업단지에 있는 골프공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불길에 휩쓸려 숨지고 소방관 3명과 공장 직원 7명이 실종됐으며 8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1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고 진동이 강해 지진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리 잡은 장한나가 첼로 스승인 미샤 마이스큐와 함께하는 고국 무대를 11년 만에 선보입니다. 3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사제 간의 환상 호흡이 기대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마에스트라 장한나가 박력 있고 거침없는 에너지로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눈빛과 표정, 발구름까지 온몸을 실은 지휘에 맞춰 폭풍 같은 연주가 이어집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고국 무대에 서는 장한나는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이라며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보세요. 저 또 이만큼 성장해서 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도 많이 드리고 사랑도 또 듬뿍 받고 그리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자 첼로 거장인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하는 11년 만의 내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해외에서 여러 차례 더 이제 연주를 하면서 원래 강렬했던 교감이지만 더 장한나를 유일한 제자로 부르며 30년간 인연을 이어온 마이스키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하는 제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만 언젠가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애틋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At least temporarily back to cello in order to fulfill one of my few dreams is to record great Schubert quintet with two cellos together.
두 사람은 첼로 음악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곡이자 11살 장한나에게 로스트 로포비치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안겨준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등을 선보입니다. 장한나는 연주자든 지휘자든 음악 속 자아를 찾는 여정을 하는 중이라며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알려준 스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음악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낮아지시는 그 선생님의 자세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뵐 때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고요. 사제관계를 넘어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가 된 두 사람은 전주와 대전, 경주에 이어 일요일 예술의 전당을 끝으로 전국 투어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아시아인의 축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공기, 물도 맑아지고요. 이제 남은 일은 잘 지키는 일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이 그 모습을 드러낸 부속 경기장을 거느리고 올림픽 공원과 함께 1,356가구의 아시아 선수촌의 선수 아파트와 대회 운영을 위한 수성에는 1,400여 대 각종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운수업계에서는 깨끗한 택시로 손님을 맞이하려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고 있고 시민과 접객업소들이 친절과 봉사를 다짐하는 가운데 삼성동 한국전력 신축 사옥에 자리 잡은 메인 프레스센터는 해외 방송기관 요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500여 명의 우리 대표 선수들은 해능 선수촌에서 시내 전지 훈련장에서 사력을 다해 맹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을 돌면서 마주치는 선수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Have a good game.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 하루에 5, 60명이 병원을 찾습니다. 스스럼 없이 한의사에게 몸을 맡긴 파키스탄 우슈 선수 칭찬에 침이 마를 정도입니다. Korean medication is very well. I think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다음 주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엔 명절을 앞두고 나들이 차에 벌초 가는 차들까지 더해져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는데 특히 충청 이남으로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벌써부터 호남으로 향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정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고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영산 부근입니다. 현재 화물차 사고 처리 갓길 에서 진행되는데 이미 일대 꽉 막혀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교통량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서울 요금소 부근부터 팔곡터널까지 가장 밀린 뒤 비봉과 팔탄분기점 통과하기도 힘겹겠습니다. 이제는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차츰 차간격을 좁힙니다. 153번 평택시흥선 평택 방향으로는 남한산 일대 꽉 막히고 있고요. 오늘 충청권의 정체는 25번 논산-천안선 위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논산 방향으로 남풍새부터 차량터널 부근까지 힘겹습니다. 반면에 1번 경부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부산 방향 상황 괜찮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강릉 쪽으로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도 초월 부근 교통량의 안개 구간까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절기추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5도로 서늘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전주가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오전까지 이어지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영동 지방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4.5도, 청주가 16도, 대구가 15.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